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타이거입니다. 오늘은 그동안 손실난 여러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원금 회복이라는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오늘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됐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제가 강연회나 또는 라이브 방송이나 이런 데서 투자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면, 반토막 났다, 손실이 났다, 하소연하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 손실을 만회해서 원금을 회복할 수 있을까 하는 제목으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제가 준비한 화면들 같이 보시면서,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께서 8월, 유럽의 재정위기가 스타트가 되면서, 그동안 시장을 주도해오던 주도주들이 일제히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포트에 놔져 있던, 주도주들이, 손실폭이 커졌고요. 또, 8월 이후에 테마주 장세가 오면서, 재빨리 포트를 교체하지 못하신 회원님들께서는 계속적으로 손실이 깊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준비해온 화면들이 있는데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런 장세에서 수익을 낼 수 있을까? 반토막 난 내 계좌를 어떻게 원금을 회복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종목별 수익 사례를 제가 일일이 차트를 통해서 보여드리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께서 다 보셨겠지만 자료 화면을 같이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안철수 연구소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철수 연구소에 대해서 대선 테마가 본격적으로 각광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안철수 원장이 서울시장 출마 포기를 하면서 대부분의 시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이제 안철수 연구소는 끝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9만 원대부터 제가 집중적으로 매수 추천을 드렸고요. 13만 원대 그리고 1월 3일에 16만 7,200원 고점을 뚫을 때까지 9만 원대 매수해서 적게는 30%, 많게는 40에서 50%까지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화면 또 보시겠습니다. 이제 안철수 연구소 다음으로 큰 수익을 줬던 종목이 삼양식품입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농심에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농심의 영원한 2등, 3등으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올 때 삼양식품은 그동안 시장에 관심을 받았던 게 평창 동계올림픽 수혜주로만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나 나가사키 짬뽕이라는 비장의 카드가 시장에서 먹히면서 급등을 했습니다.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는 크게 수익을 내신 분들은 85%까지 수익을 내셨습니다. 자,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삼양식품 이후에 큰 수익을 안겨줬던 종목이 인피니트 헬스케어입니다. 인피니트 헬스케어의 경우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지금 박스권에서 거래가 터질 때마다 급소를 공략해서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30% 이상 수익을 냈고요. 단타로도 계속적인 수익을 냈습니다. 죽어있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터지는 시점이 강력한 매수 신호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눌림목 때마다 따라잡아서 수익을 냈기 때문에 제가 7종 7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안철수 연구소는 이제 시세가 끝난 것인가? 금융당국에서 금감원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조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그렇다고 한다면 안철수 연구소는 이제 시세가 끝난 것이냐? 여러분들 아마 궁금해하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6만 7,200원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지금은 쉬어가는 흐름이지만 언제든지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힌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세가 폭발할 수 있는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할 수 있는 흐름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13만 원대여 강력한 지지선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2012년 올해는 우리나라는 총선과 대선이 있기 때문에 대선 테마는 이 정도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삼양식품도 85% 최고 수익을 냈습니다만 과연 지금 이대로 끝날 것이냐, 시세가 마감이 된 것이냐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실 텐데요. 지금 삼양식품은 그동안 만년 2위에서 주가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돼 있습니다. 다만 단기간에 너무 급등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간에 급등한 이후에 매물 소화 과정이 그치고 바닥에서 다시 이제 바닥을 다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나가사키 짬뽕의 매출이 4분기 실적에 반영되고 나서부터는 삼양식품은 다시 한번 기지개를 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눌림목에서 자꾸 기다리시면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인피니트 헬스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헬스케어라는 게 뭔지 몰랐을 때 지금 8월, 9월 달 이 박스권 흐름을 보일 때부터 제가 헬스케어는 시대의 트렌드다. 이 시대의 패션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인피니티는 이미 여기서 끝났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시면 이 급소에서 정확하게 매수 타이밍을 잡았고요.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지기 시작해서 신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11월 2일 날 기록한 고점인데 지금은 19,000원이 넘어가는 신고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종목들은 8월 달 유럽 재정위기가 나오면서 주도주들이 곤두박질 치고 나서 어떤 종목들이 여러분한테 수익을 줬는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화면입니다. SM에 대해서는 당시 이 6월 달, 8월 달 여기서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시점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SM은 K-팝 한류의 개척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미 증권사에서 뭐라고 얘기가 나왔냐면 SM은 수익 모델이 일본뿐이다. 일본 공연과 또 일본에서 음반 판매 이외에는 기대할 게 없다. 전부 매도 사인을 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역시 한류의 개척자는 SM이다. 지금부터 주가가 시작이다라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요. SM에서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눌림목에서 계속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흐름을 지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 J컨텐트리, 지금 종편 채널인 JTBC의 그 자회사입니다. 당시 2,000원짜리 저가주였을 때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계속 매수 사인을 냈는데도 처음에는 아무도 쳐다보지 않았어요. 왜 이런 종목을 추천하느냐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거래가 터지는 흐름들이 나오고요.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서 급등하는 흐름들이 나옵니다. 이때는 기관들이 매집을 시작했을 때입니다. 그래서 2달 만에 150% 수익을 줬습니다. 2,000원짜리 주식이 6,940원을 찍었습니다. 다만 그 종편 채널이 개국한 이후에 그 시청률이 부진하다든지 향후 광고 수입 문제가 되면서 지금은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역시 개국 기대감으로 매도를 하고 나왔어야 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종목은 로엔입니다. 로엔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멜론이라는 음원을 기억을 하실 거고요. 아이유라는 K-팝 가수를 하고 있는 엔터사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최근의 주가 흐름, 8월 달 급락장 이후에 여기서 확실한 그 바닥권, 박스권 눌림목을 주고 나서 거래가 본격적으로 터졌습니다. 1차 상승 이후에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있지만 다시 이걸 기다렸다가 다시 여기서 한번 재매수를 했습니다. 10월 20일 날 22,100원 신고가를 뚫었는데요. 두 번에 걸쳐서 50%씩 수익을 냈던 종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지금 테마주들을 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테마주를 설명을 해드리는 이유는 지금 8월 이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포트를 구성해야만 반토막난 계좌에서 수익을 낼 수 있었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타이거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전부 코스닥 테마주만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일단 테마주들 먼저 보시죠. 주도주든 테마주든 무조건 수익이 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000원짜리 주식인 NK바이오가 여기서부터 주가가 따블이 난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 당시에 수지상 세포라는 것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몰랐고요. 면역세포가 나무 가지 형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수지상 세포를 했고요. 노벨 의학상에서 수상한 그것도 역시 수지상 세포를 연구하는 그런 수상자들이었습니다. NK바이오를 한번 보세요. 더블 가까이의 수익이 났던 종목입니다. 여기서 본격적으로 박스권 눌림목에서 본격적인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주가가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들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서 동원수산이라는 종목인데요. 뒤늦게 추격 매수하신 분들은 지금 많은 고민을 안고 있는 종목입니다. 경영권 분쟁이라는 재료를 가지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단기간에 급등했던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31,400원을 찍고 나서 지금은 경영권 분쟁이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어요.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독감이라든지 AI 뭐 이런 재료들이 나오면 신종플루 나온다든지 일본산 수산물에서 일본 그 방사능이 검출됐다든지 하면 단기적으로 재료를 가질 수 있는 종목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시젠이라는 종목입니다. 분자 진단기의 보석주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요. 이 당시만 해도 분자 진단기가 뭔지 모르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여기서부터 이 종목을 사두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 종목은 실적뿐만 아니라 분자 진단기로 전 세계 수출을 하고 있는 종목이고요. 여기 박스권 눌림목에서 대량 거래가 터진 거 보이시죠? 한번 눌러주고 다시 가죠. 여기서 다시 거래가 터졌습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거의 한 50% 이상의 수익이 났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그 다음 종목은 지문 인식 관련해서 시세를 형성했던 슈프리마고요. 지금 여기서부터 바닥권에서 눌림목 대량 거래가 터진 것은 이쪽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종목의 경우는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했어요. 11월 1일 차트인데요. 이미 신고가를 돌파를 해서 14,000원대까지 이상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슈프리마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지문 인식이 뭐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거, 또 미국에서 소송에서 승소를 했다는 것, 선진국 시장 진입, 또 수출이 계속 호조를 보인다는 것이 여러 가지 재료들을 갖고 있는 종목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계속해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제 성우 하이텍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자동차 부품주고요. 성우 하이텍의 경우는 지분 매각과 무증이라는 재료가 있었습니다. 바닥권에서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이 눌림목에서 올라올 때 잡았습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수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무증 이후에 역시 수급상의 문제로 해서 지금은 주가가 단기적으로 좀 조정을 받는 국면인데요. 제가 볼 때는 성우 하이텍의 경우는 단기적인 눌림목 이후에 물량이 정리되면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그 자원개발과 관련된 대우 인터내셔널인데요. 오늘도 이 4분기 실적이 발표되면서 상당히 시장에 관심을 모았던 종목입니다. 정확하게 박스 그 하단을 짚어냈습니다. 정확하게 하단을 짚어냈고요. 여기서 잡아서 여기서 매도하는 10%에서 15% 수익이 충분히 가능한 구간이었어요. 정확하게 바닥만 집어내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다시 이런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우 인터내셔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타이거 하면은 저 사람은 코스닥 테마주만 하는 사람, 혹시 이렇게 오해를 하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8월 급락장 이전에 제가 큰 수익을 줬던 종목주의 삼성 SDI입니다. 지금은 바닥권을 공략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미 그 이전에 2차 전지로 해서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삼성 SDI 이런 대형주들 같은 경우도
단기적으로 바닥을 공략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바닥 공략은 어떻게 하느냐? 차트와 거래량을 체크해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현대건설의 경우는 제가 이미 그 리비아 사태가 터졌을 때, 리비아 내전이 터졌을 때가 단기적으로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때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카다피 사망 이후에 현대건설은 지금 주가가 한 단계 레벨업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만 해도 이미 이 PF 부실로 인해서 국내 건설사들의 부실이라든지 향후 전망이 바닥권이었을 때고요. 더군다나 리비아 내전으로 인해서 건설주들의 흐름이 좋지 않았을 때인데 바닥을 정확하게 공략을 해서 단기적으로 20% 30% 수익을 대형주에서도 낼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잡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다음 종목은 그 현대 하이스코입니다. 사실은 이 유럽 재정위기가 시작되기 전 4월 달에서 7월 달 사이에 30% 40% 이상의 큰 수익을 줬던 종목입니다. 당시 현대 하이스코는 냉형 강판이라는 철강 관련주로만 알려져 있었지만 사실은 제가 자동차 부품주하고 같이 연동돼서 움직인다는 것을 투자자 여러분들께 설명해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미 FTA의 수혜주이면서 철강 관련주인데 바닥만 정확히 공략하면 지금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입니다. 대형주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무시하시면 안 되고 바닥을 정확하게 공략해주는 타이밍만 잡을 수 있다면 지금과 같은 불확실성 장세에서도 변동성이 큰 장세에서도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중국의 긴축 완화하면 단골로 나오는 종목이죠. 두산인프라코어입니다. 정확하게 바닥만 찝어주면 수익이 나는 종목이죠. 정확하게 바닥만 찝어주면 수익이 나고요. 굴삭기 판매량 체크를 하면 수익이 나는 종목입니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는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자, 이제 저희 두산인프라코어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회원님들 중에서 실제로 저희 회원님들이 제 회원님으로 가입을 하시고 나서 정말 엄청난 손절을 하셨어요. 저를 믿고. 그러니까 과거에 주도주들 쪽에서 정말 제가 지금은 주도주 갖고 여러분들이 오르길 기다리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가 얘기할 때 아마 긴가민가 하셨을 거예요. 저 사람을 믿고 쫓아가도 되는지 아니면 내가 지금 대형주 쪽에 물린 것을 반등이 기다려야 될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저희 포트에 제가 42.3%의 손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가격대를 보시면 하나케미칼을 무려 46,000원대 여기서 매수를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26,500원에 손절을 했어요. 11월 초에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케미칼 가격이 어떻습니까? 11월 초면 벌써 거의 2달 가까이 지났는데도 지금 손절한 가격 대비해서 올라있지 않죠. 예, 그래서 지금 42%가 넘는 손절을 하고 저한테 오셨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 종목을 또 보겠습니다. 제가 손절을 어떻게 잘랐는지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화케미칼 하면 화학주 중에서 낙폭이 가장 큰 종목이었죠. 또 그렇다고 한다면 조선주 중에서 가장 큰 손실을 많이 보셨던 종목이 현대중공업입니다. 조선 업황이 유럽 재정 위기 이후에 계속적으로 좋아지지 않았죠. 현대중공업의 경우에 보면 29%가 넘는 손절을 했어요. 그렇다면 44만 5천 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11월 초에 매도를 할 때 31만 5천 원에 손절을 했는데 지금 현대중공업은 그 가격을 아직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밖에도 계양전기나 삼성물산 손절을 했는데요. 이 22%, 14%가 넘는 손절을 했고요. 나머지 10% 이하의 손절에 대해서는 제가 아예 그거는 포함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타이거를 믿고 이렇게 손절을 하신 그 회원님이
당시 마이너스 45%였습니다. 계좌가 거의 반토막 수준이었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반토막 손절을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느냐 한번 보시죠. NK바이오를 1,300원에 매수를 했습니다. 1,300원에 매수를 했고요. 2,100원에 매도를 하면서 61%가 넘는 수익을 냈습니다. 61.5%의 수익을 냈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종목을 한번 보시죠. 지금 동원수산도 48%, 또 그렇지만 로엔의 경우 제가 가끔 말씀드렸죠. 두 번에 걸쳐서 47%의 수익을 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3,700원에 매수해서 22,200원에 매도하고 이런 흐름들을 계속 반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만 47%의 수익을 냈고요. 이 밖에 인피니트 헬스케어에서 70%가 넘는 수익을 냈고 또 제이컨텐트리에서 아까 보여드렸지만 45%가 넘는 수익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타이거 회원님으로 오시고 나서 저한테 2달 15분 만에 2달 15일 그러니까 3개월이 채 안 되고 나서 플러스 15%의 수익으로 전환을 하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회원님 같은 경우는 지금 저한테 뭐라고 그러시냐 하면 처음에는 정말 반신반의했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지도주 세팅을 했던 게 8월 이후에는 테마주로 다시 손절을 하고 종목을 교체했던 것이 결국은 원금을 회복하고 오히려 수익으로 반전됐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저한테 얘기를 여러 차례 해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타이거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지금 수익을 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신데요. 자, 이제 그러면 어떻게 수익을 내는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투자 전략으로 제시를 해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우선 시장을 먼저 읽고 종목을 포착해야 됩니다. 대부분의 투자자 회원님들은 이제 거꾸로 하시죠. 종목이 먼저다라고 하는데 강세장 상승장에서는 주도주 중심으로 중장기 투자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 안정적인 수익을 줍니다. 약세장 조정장에서는 테마주 중심으로 단기 투자를 하는데 그중에서도 눌림목에서 큰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은 들어가서 잡고 기다리셔야 돼요. 그리고 저는 절대 5% 이상 상승할 때 추격 매수하지 않습니다. 많은 데이 트레이더들이 지금 상한가 앞두고 5% 이상 추격 매수를 해서 장중에 상한가에 매도한다 이러는데 그렇게 데이 트레이딩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익을 크게 내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실 게 뭐냐면 항상 한 발 먼저 들어가시라는 거죠. 그래서 수익을 내고 한 발 앞서서 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 모든 사람들이 그 종목에서 다 알았을 때는 매도하고 빠져나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제가 잡는 종목들이 거래가 터지면서 오랜 눌림목에서 상단을 돌파하는 종목들을 강력하게 베팅을 하기 때문에 잡고선 초창기에 상당히 등락이 심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잘 참고 견디신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이 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주의 경우는 반드시 시장에서 먹히는 테마, 트렌드나 타이밍에 배팅을 하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시면서 아마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앞으로 증시 전망은 이제 어떻게 보셔야 되나 하는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 여러분들이 이미 다 언론 지상이나 증시 통해서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하셔야 되냐. 낙관론과 비관론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낙관론적인 보면 미국의 경제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거죠. 매일같이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IMF나 브릭스 쪽에서 유럽의 재정 위기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중국도 유럽의 재정 위기 지원을 하겠다. 구체적인 내용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의사를 밝혔고요. 중국이 지금 춘절을 앞두고 긴축 완화를 대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수출 부진이 나타나고 있고 경착륙 우려를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내수 확대 정책을 시행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의 위기가 유럽 정책의
공조를 강화하면서 좀 단축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함께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미국은 지금 3차 양적 완화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미국이 지금 올해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선을 앞두고 지금 그 정책 방향을 이렇게 제시할 가능성이 있다. 시장을 다시 한번 시장의 그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떤 그 시장의 그 정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그 비관론적인 측면을 본다면 국채 금리가 여전히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태리 같은 경우는 지금 7% 이상 계속 하면서 불안 심리가 계속 가중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로존의 신용 등급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께서 보신 바와 같이 프랑스의 신용 등급이 강등이 됐고요. 국채 만기가 줄줄이 도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FSF의 자본 확충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경기 침체가 실물 경기로 확산될 것이라는 우려감도 시장의 비관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을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그 여러분들이 원금을 회복하고 내가 지금 반토막 난 계좌에 대해서 수익을 반전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아마 제일 고민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보시면 대부분의 그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또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내가 지금 대형주 또는 주도주에 크게 물려 있는데 이거를 그냥 놔두고 언젠가 올라오겠지. 이거를 그냥 놔두고 예를 들면 뭐 지금 이 주식 비중이 70%인데 남은 30%로 현금을 가지고 이제 그 손실을 만회해보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건 큰 오산이라는 겁니다. 큰 비중으로 물려있는 주식 포트를 교체하거나 정리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이나 수익 반전은 어려워요. 그래서 이 점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린 포트를 교체하거나 포트를 재구성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이 원금 회복은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지금 계좌의 손실이 깊어가면 갈수록 여러분들은 점점 더 조급해지시게 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지금 개인적으로 내가 얼마 있으면 또 쓸 돈인데 긴급하게 또 쓸 돈인데 손실이 계속 깊어져만 가는데 어떻게 한 방에 좀 만회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시게 됩니다. 그러다가 선택하는 방법이 미수, 신용, 최악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미수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다만 3일 내에 매도를 해야 되고요. 신용의 경우는 증권사 신용의 그 금리가 낮지 않습니다. 오히려 쓰면 쓸수록 여러분들이 더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계신 거는 내가 산 종목의 주가가 내려가면 갈수록 더 내가 지금 그 종목을 한 10%를 갖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더 매수해서 물타기를 하면 평균 단가가 매수 단가가 낮춰진다라고 해서 물타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시는 게 물타기를 하면 평균 단가는 낮아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비중이 높아집니다. 물타기라는 것은 어떤 장에서 하느냐 하면 상승장에서 하는 겁니다. 상승장에서. 하락장에서는 절대 물타기를 하시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나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참지를 못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수익을 그러니까 데이 트레이딩을 통해서 수익을 내기는 정말 하늘의 별따기예요. 급등주 쫓아가서 하루에 한 10% 상승할 때 따라잡아서 5% 상한가에 던지고 나왔다. 여러분들이 거기에 비중을 얼마나 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래서 눌림목을 줄 때 견뎌야 돼요. 그게 바닥이고 거기서 거래가 터지면 그대로 날아갑니다. 제가 앞에 큰 수익을 줬던 종목들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목을 견딜 수 있으면 크게 먹을 수 있다. 비중을 실어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서 말씀드린 삼양식품, 그다음에 안철수 연구소, 또
뭐 로엔, 인피니트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비중을 크게 실어서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면 여러분 계좌는 파란불에서 빨간불로 금방 바뀌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정말 사이비 종교의 교주는 아닙니다. 뭐 미슈입니까?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못 믿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저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르고 또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 다르고 그러니까 귀가 얇습니다. 그래서 믿지를 못해요. 그리고 지금 패션과 트렌드를 따르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먹히는 테마가 뭡니까? 바이오죠. 또 대선 테마주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전통적으로 겨울에 강한 지금 뭐 게임주들, 그 다음에 중국 긴축완화 수혜주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패션과 트렌드를 무시한다면 여러분들이 도저히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원금 회복 수익을 낼 수 있는 두 번째 그거를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여기 이제 한자로 제가 썼습니다. 일일 불매주 하면 구중 생연극이라. 사실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걸 느끼실 거예요. 이거는 안중근 의사께서 하신 말씀인데 제가 한자를 조금 바꿨습니다. 내용이 뭐냐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일일 부독서 하면 구중 생연극이다.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는 뜻입니다.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써놨을까요? 하루라도 주식을 사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는 투자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쉬는 것도 투자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유럽의 그 재정위기가 아주 피크로 하면서 한때 뭐 10% 이상 주식이 급락해서 코스닥에서 사이드카가 발동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작년에. 그런데도 저보고 종목을 추천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쉬어가야 될 장입니다. 오히려 주식이 있으면 주식들을 미리 매도하고 현금 비중을 높여가야 될 텐데 나는 주식을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비바람이 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처마 밑에서 비바람을 피하고 비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게 바로 투자입니다. 현명한 투자자들은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제가 주식을 묻어놨으면 기다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제가 참 답답한 게 조금 오르면 팔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죠. 이거 언제 팔아야 됩니까? 5% 수익 났는데, 10% 수익 났는데. 이거 좀, 보니까 여기저기서 팔라고 하던데, 기다리질 못해요. 제가, 이 종목에서는 우리 최소한 20%, 30% 이상 갈 때까지는 참아봅시다. 라고 해도 못 참으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하는 말, 저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이 하는 말이 다 다르죠. 이쪽에서는 매도 사인을 냈는데, 이쪽에서는 매수를 하라고 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누가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투자자 본인이세요. 누가 대신 매매를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중심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큰 문제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추격 매수를 해요. 그 다음에 내리면 손절합니다. 도대체 언제 수익을 내십니까? 그럼 여러분들 지금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지금 여러분 계좌에 이렇게 몇 번 하면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손절 원칙을 정했는데 마이너스 5%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6%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변동성이 큰 장에서 보면 뭐 하루에 정말 뭐 마이너스에서 지수의 움직임이 5%를 넘어서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무조건 5% 손절이다 그러면 손절하면 바로 올라옵니다. 던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잘못된 투자 습관을 버리시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미련과 욕심을 버려라. 제가 이렇게 했는데 팔고 난 종목에 대해서 계속 미련을 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들 왜 그런 말씀 있잖아요. 이게 뭐 혹시 여성분들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버스와 여자는
떠나간 다음에 쳐다보지 마라. 기다리면 또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뭐 저는 거기에 공감하진 않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 매도한 종목은 미련을 버리세요. 잊어버리세요. 물론 그 종목이 다시 눌림목을 줄고 올라온다고 하면 다시 봐야 됩니다. 이 테마가 살아나는 테마라면. 그리고 한번 큰 수익을 낸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을 차익 실현하고 나면 추격 매수를 또 합니다. 고점에서 일단 매도 물량이 나올 때 단기 고점이 확인되는 시점에서 제가 막 말려요. 이제 이거는 이 정도 수익을 냈으면 어깨 정도라고 생각하신다면 던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라는 거예요. 더 간다. 어디서 더 간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농담 삼아서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회원님들이 이 정도 한 30% 정도 수익을 나셨으면 나중에 들어온 사람도 좀 먹게 놔두시고 이제 정리하고 나오시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원금 회복하고 수익 반전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투자자 여러분 자신이세요. 본인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저도 놀란 게 뭐냐면 투자자 본인이 아무도 못 믿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제가 아무리 지금은 주도주 장세가 단기적으로 안도랠리가 오니까 코스닥 테마주에만 비중을 싣지 말고 좋은 종목들에 대해서 좀 거래소 주도주들에 대해서도 대형주들에 대해서도 비중을 좀 포트에 편입을 해두자. 이쪽으로 지금 시장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절대 안 믿으세요. 나는 대선 테마주다 이거야. 나는 무조건 그쪽에도 간다. 그리고 자기가 결정한 사항을 자기도 못 믿어요. 내가 분명히 이 종목 간다고 생각하고 이 저점이라고 생각하고 샀는데 누가 한마디 하면 그대로 손절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뭉치면 죽고 흩어져야 산다. 옛날에 우리 지금 이승만 대통령께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저는 거꾸로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포트에 예를 들면 IT 부품주가 좋다 그러면 IT 부품주들로 포트를 전부 도배를 합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투자는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IT 부품주가 단기적으로 좋습니다만 여기서 올라가다 고점에서 악재가 나온다든지 수급상의 요인들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요. 예, 그래서 지금 이 분산 투자에 대한 원칙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대형주, 중소형주, 그다음에 테마주, 주도주. 테마도 예를 들면 바이오, 게임, 엔터, 그다음에 경기 민감주들. 이렇게 여러분들 포트를 분산 투자를 하는 거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손절 원칙을 목숨처럼 지켜라 라는 것은 누가 정한 겁니까, 이게? 여러분 자신이 정한 건데 자신이 정한 그 틀 안에서 갇혀 있어요. 유연하게 정하셔야 됩니다. 유연하게. 자, 그다음에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참아야 산다. 이런 말씀을 제가 써놓은 이유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눌림목이나 박스권 이런 흐름들을 잘 참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거를 잘 참으셔야만 큰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주로 추천하는 종목들은 저는 바닥권에서 저평가된 종목이나 아니면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들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시장에서 지금 강하게 치고 나가는 종목들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 종목들이 지금 시장에서는 더 큰 수익을 줍니다. 그게 대형주가 되든 테마주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낙폭과대 저평가주만 한다면 그 종목들은 딱 그만큼의 수익을 줍니다. 낙폭과대나 저평가의 부분이 해소되는 순간 거기까지만 딱 수익을 줘요. 그러나 눌림목에서 1차 상승 이후에 눌림목에서 다시 2차 상승이 터지고
계속적으로 실적 호전 얘기가 나오고 재료가 터지는 종목들은 계속 갑니다. 지금 시장의 트렌드와 패션 계속 갑니다. 그래서 잘 참고만 계시면 나중에는 큰 시세로 여러분들 구자에 보답이 돼요. 참아야 산다는 말씀을 제가 그래서 드리는 겁니다. 자, 끝으로 이제 그렇다면 새해 유망 테마주들은 도대체 어떤 종목들을 들 수 있을까?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새해 테마주들을 한번 보시면은요. 자,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2년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대선, 총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이 언론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연일 보도되는 사항들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정책주와 인맥주, 최근에 급등했었죠. 대선 테마는 제가 볼 때 2012년 올해 계속적으로 시장을 달굴 테마임에는 분명합니다. 다만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단기 급등을 했고요. 그냥 기업 실적과 무관하게 정말 말도 안 되는 테마만 가지고 계속 급등을 하거나 세력이 들어와서 작전을 한다면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와 연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감원을 비롯한 금융당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예의주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움직이는 종목들이 좀 있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 대선 테마주들 중에서는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접근을 하셔야 됩니다.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 몇 가지 제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드리면 한나라당은 비대위 체제로 해서 지금 거의 재창당 수준의 거의 지금 쇄신 작업이 나오고 있습니다. 통합민주당은 야당의 경우는 지도부가 선출이 됐고요. 본격적인 총선 체제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지금 지지도가 급증을 하면서 또 새로운 테마로 떠오르고 있고요. 안철수 원장, 안철수 연구소의 경우는 다시 미국 기부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이후에 아마 설 연휴가 지나면 기자회견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 의사를 밝히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은 대선 테마주들은 상당히 복잡하게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역시 바이오 관련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도 바이오 관련주들 쪽에서 큰 시세를 낸 종목들을 보여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더 시세를 낼 종목들이 여기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항암제 임상이라든지 또는 의약품 원료를 항생제 원료를 수출하는 우량 기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고령화 사회에 각광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 테마라든지 삼성 메디슨이 투자하면서 또 삼성이 의료기기 사업에 진출을 했잖아요. 그래서 삼성이 투자를 하면서 다시 바이오 산업 전반이 각광을 받고 있고 정부에서도 줄기세포 관련주들 쪽 신약 개발 쪽에 있어서 식약청을 비롯한 이런 데서 굉장한 지원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2년 같은 경우는 이 바이오 테마를 여러분들이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스마트폰 테마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지금 너무나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삼성이 애플을 꺾고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삼성에서 OLED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쪽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 시장이 지금 하이닉스도 SK에서 인수해서 지금 비메모리 반도체 쪽 진출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한국의 IT가 지금 세계 시장을 석권하고 있습니다. IT 부품주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올해 유망한 테마 다음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현대상송과 현대엘리베이터의 적대적 M&A 얘기가 나왔었고요. KCC가 현대 관련 지분들을 매각을 하면서 M&A 중심에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직접적으로 M&A가 성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M&A에 노출이 됐는지, M&A의 재료가 됐는지, 또는 자회사 지분을 포함해서 일부를 매각할 의사가 있는지 이런 테마주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M&A는 지금 2012년도뿐만 아니라 과거에도 항상 시장에
각광받는 테마였고요. 여기서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고 한다면 주가는 단기간에 크게 오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투자자 여러분들께서 나는 코스닥은 몰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거래소 우량주들만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은 음원, 그러니까 지금 K-팝을 비롯한 한국의 문화 콘텐츠들이 세계로 진출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문화에서 인사를 받고 있습니다.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원주, 엔터주, 콘텐츠 관련주들, 신한류 테마주들하고 제가 이 넓은 범위 내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테마주들은 여전히 2012년도에도 각광을 받을 수 있는 테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밖에 이제 여기 말씀드린 종목은 안전자산 쪽에 보면요. 금 관련 테마주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금값이 오르고 내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지 마시고요. 중국의 긴축 완화로 인한 광물이라든지 비철금속 수혜가 수출이 늘어난다든지 또는 유로와 달러 약세를 통해서 이런 상품 가격이 상승을 한다든지 이런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훨씬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란의 핵 개발과 관련해서 미국이 강력한 응징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을 제재할 경우에 이란의 경우는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겠다라고 엄포를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중동의 긴장이 고조된다고 한다면 단기적으로 정유, 유가 관련주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여기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만년 2위, 3위에서 지금 대반전을 노리는 기업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나가사키 짬뽕을 출시하면서 4분기 매출이 급증하면서 넘버원 농심의 거의 도전장을 한순간에 역전이 되지는 않겠죠. 그러나 도전을 하는 그런 업그레이드 관련 테마주들은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매출과 연동이 돼서 실적에 포함이 되면서 또 사업 다각화로 연결이 될 경우에는 그 시너지 효과는 여러분들이 상상하신 것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손실난 계좌를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중심을 잡고 투자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장의 트렌드와 패션을 잘 따라가시면서 시장을 정확하게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도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고 하시면 주위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애널리스트나 또는 전문가들한테 도움을 요청하거나 MTN 같은 쪽에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아무쪼록 제가 준비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같이 하시면서 그동안 손실난 계좌 어떻게 투자를 해야 수익이 날 수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